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 15층에서 박미영은 오늘도 성실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35살의 미영은 이 호텔에서 3년째 청소부로 일하며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비록 힘든 일이지만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해내는 것이 그녀의 신조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레질을 하던 미영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들고 계셨어요. 아마 새로 들어온 청소부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주민국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뭔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박미영이에요. 혹시 어디 청소구역이 정해지셨나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주민국은 손에 든 종이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14층이라고 하네요. 미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제 바로 아래층이네요. 모르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날부터 미영과 주민국 어르신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어르신은 말수가 적었지만 미영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어르신은 가족이 계세요? 어느 날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민국 어르신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답했어요. 다들 바쁘게 사느라 자주 못 봅니다. 그 말에서 외로움이 느껴져 미영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더 자주 이야기해요. 저도 혼자 일하면 심심하거든요. 미영의 제안에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일터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가끔 미영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미영 씨,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야.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거지. 그런 말씀들이 미영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주민국 어르신도 미영과의 대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미영의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에서 잊고 있던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김지연과 박수진은 미영의 모습을 지켜보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일을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김지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죠. 박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손님들한테 너무 적극적이에요. 특히 미영이 주민국 어르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들의 눈에는 문제로 보였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어김없이 미영은 어르신 곁에 앉아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누곤 했거든요. 근무 시간에 저렇게 수다만 떨어도 되나요? 김지연이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영이 복도 청소를 하던 중 길을 잃은 외국인 손님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서툰 영어로나마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드렸고 손님은 고마워하며 지나갔죠. 그 모습을 본 박수진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안내 업무까지 하네요. 경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주민국 어르신은 늘 조용히 일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죠. 그런 어르신이 유일하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사람이 바로 미영이었어요. 미영 씨 덕분에 이곳에서 일하는 게 외롭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솔직한 고백에 미영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시선은 점점 곱지 않아졌습니다. 저 할아버지랑 맨날 붙어 다니면서 뭘 그렇게 이야기할 게 있을까? 김지연이 의아해했죠. 박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미영이 어르신께 직접 만든 김밥을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드시지 마시고 이것도 좀 드세요. 미영의 배려에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셨죠. 고맙습니다, 미영 씨. 이런 마음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그런 모습도 일부 직원들에게는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에 개인 음식까지 나눠 먹으면서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적절한가요? 김지연이 관리팀 직원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미영은 그런 시선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혼자 계신 어르신이 안쓰러워서, 그리고 어르신과의 대화가 즐거워서 자연스럽게 다가간 것 뿐이었거든요. 어르신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이 미영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미영 씨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선배 청소부가 조심스럽게 귀띔해줬지만 미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성실히 일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화요일 오후 미영은 청소를 마치고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사팀 김 과장이 다가와 말했죠. 박미영 씨, 잠깐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평소보다 경직된 목소리였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과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영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무 태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죠. 업무 시간 중 개인적인 대화로 인한 근무 집중력 저하, 그리고 동료 간 업무 분위기 저해가 주된 사유입니다. 미영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맡은 일을 제 시간에 마쳤는데요. 그리고 주민국 어르신과는 점심시간에만. 하지만 김 과장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듯 말했어요.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됐습니다. 누가 그런 신고를? 미영이 묻자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자는 밝힐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양해해 주세요. 미영의 가슴에 돌덩이가 앉은 듯 무거워졌어요. 미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며 생활비며 이 일을 잃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터였거든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미영이 간청했지만 김 과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미영은 울먹이며 사무실을 나와 청소도구함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정들었던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민국 어르신은 복도 한쪽에서 미영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셨는지 다가와 물으셨죠. 미영 씨, 무슨 일입니까? 어르신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 해고됐어요. 미영이 흐느끼며 말하자 어르신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르신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스며들었지만 미영은 눈물 때문에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미영은 작은 메모지에 몇 글자를 적어 어르신께 건넸습니다. 어르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호텔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어르신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미영은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막막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8시 반 그랜드 호텔 정문 앞에 고급 승용차 2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어요. 호텔 측에서 미리 통보받지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비서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호텔 직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 낡은 작업복을 입고 조용히 청소만 하던 주민국 어르신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김지연은 눈을 크게 뜨며 동료를 쳤습니다. 저분이 정말 청소부 할아버지 맞나요? 박수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뭔가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주민국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뒤따라오는 수행원들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프런트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지배인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주민국 앞에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시라 준비가. 지배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지영과 박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바로 이 호텔의 소유주였던 것이죠. 주변 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주민국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인사조치에 대해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배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로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비에 남은 직원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소 자신들이 주민국 어르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미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떠올리며 불안해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실수한 것 같아요. 김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수진도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말했죠. 회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던 거네요. 주민국이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호텔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미영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직원들은 자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했어요. 반면 미영과 가깝게 지냈던 몇몇 동료들은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호텔 로비는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의 전개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주민국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배인과 인사팀 김 과장, 그리고 관련 직원들이 긴장한 채 그의 뒤에 서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주민국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제가 3년 전 이 호텔을 인수하면서 세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주민국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직원과 손님 모두가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배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민국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췄어요. 3년간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주민국이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호텔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지, 누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지 모두 지켜봤어요.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미영 씨 건은 동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러자 주민국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의견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정말 공정한 판단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주민국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박미영 씨의 해고 처분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대해 사과하세요. 그의 말에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런데 이미 통보한 상황이라.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민국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렇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복직시키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우리 호텔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대로 보여준 분입니다. 미영을 신고했던 직원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호텔의 실소유주 앞에서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모함한 것이었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체계를 점검하겠습니다. 주민국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으로 동료를 해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어요.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민국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미영 씨 같은 분이야말로 이 호텔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손님과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서비스 정신이에요.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박미영 씨께 어떻게 연락을 드릴까요? 주민국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제가 직접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자 주민국은 홀로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 자신에게 건넸던 마지막 인사말이 생각났어요. 이제는 그 마음에 보답할 때였습니다. 미영은 집에서 사흘째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고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영 스스로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었을까? 하고 계속 자문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기사가 정중한 태도로 고급스러운 봉투를 건넸어요. 그랜드 호텔에서 온 특별 배송입니다.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봉투를 뜯어보니 정성스럽게 쓰인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이 왜 편지를? 중얼거리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영 씨에게 먼저 제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랜드 호텔의 소유주인 주민국입니다. 미영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그대로였어요. 손이 떨리며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중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이 호텔의 참된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어요.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영 씨의 따뜻한 마음가짐에서 제가 잊고 있던 서비스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새로운 프런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교육생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미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고 처분은 철회됐습니다. 오히려 미영 씨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호텔이 더 필요로 하는 인재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손님들에게 미영 씨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미리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미영 씨야말로 이 호텔의 진정한 보석입니다. 부모님이 걱정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니? 미영은 편지를 어머니께 보여드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시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거든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민국 회장님께서 자신을 이해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호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미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랜드 호텔 정문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직원 출입구가 아닌 메인 로비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손에는 교육생이라고 적힌 새로운 명찰이 들려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여러 직원들의 시선이 미영에게 향했습니다. 김지영과 박수진은 눈을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영은 담담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지배인이 직접 나와서 미영을 맞이했습니다. 박미영 씨,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의 정중한 태도에 미영은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하게 응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교육 첫날, 미영은 호텔 시스템과 고객 응대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청소부로 일할 때 자연스럽게 몸에 밴 배려심이 이제는 전문적인 서비스 기술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교육 담당자는 미영의 빠른 적응력에 놀라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영은 주민국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민국 회장이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회장님, 미영은 여전히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주민국은 웃으며 말했어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어르신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우리 사이에 격식은 필요 없으니까. 미영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미영이 인사하자 주민국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미영 씨가 있었기에 이 호텔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의 말에 미영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오후 교육 시간에는 실제 손님 응대를 연습했습니다. 미영의 자연스러운 미소와 배려하는 태도에 연습 상대방들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응대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네요. 동료 직원이 칭찬하자 미영은 부끄러워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주민국 회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미영 씨, 첫날은 어땠나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새롭게 배울 게 많아서 흥미로웠어요. 손님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호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영 씨 같은 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국의 말에 미영은 깊이 감동받았어요. 동시에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미영은 예전 청소부 동료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영아, 정말 잘됐다. 우리가 다 응원하고 있어. 선배들의 격려에 미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모든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미영은 새로운 명찰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손님들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미영은 이제 프런트 데스크에서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식 프런트 직원이 된 것이었어요. 예전보다 더 다양한 손님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매일이 의미 있었습니다.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영의 정중한 인사에 외국인 손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비스가 정말 좋네요. 손님의 만족스러운 반응에 미영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성을 다해 응대하니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호텔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민국 회장이 직접 현장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전체적으로 화목해졌어요.
예전에 미영과 갈등이 있었던 김지영과 박수진도 이제는 업무상 필요한 협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가까워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영은 예전처럼 주민국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회장실이 아닌 로비 한켠 카페 테이블에서 만나곤 했어요. 어르신, 오늘도 많이 바쁘셨죠? 미영이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매일이 의미 있어요. 주민국 회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손님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는데 서비스 평가가 크게 향상됐더군요. 특히 프런트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미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에는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교육을 맡게 됐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응대의 기본 자세에 대해 설명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신입 직원들이 미영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주민국 회장은 흐뭇해했습니다. 미영의 경험과 마음가짐이 후배들에게도 잘 전달되고 있었어요. 이런 선순환이야말로 그가 꿈꿔왔던 조직 문화였습니다. 저녁 무렵 미영은 주민국 회장과 함께 로비를 걸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미영의 말에 주민국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 건 제가 더 많아요. 미영 씨가 이 호텔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줬거든요. 호텔 곳곳에서 직원들이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소부터 프런트까지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미영이 보여준 작은 변화가 호텔 전체에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미영과 주민국 회장은 로비 한켠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편안한 대화 모습에서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이 모든 순간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한 것이었거든요.